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이 현재 전 세계 106개 나라에 확산됐다고 하는데요. 확산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역 곳곳에서도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1, 2개월 안에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1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다시 7,000명대에 들어선 만큼 더욱 신중하게 대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수칙 반드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됐습니다. 연말 대목을 놓친 연신내 상인들은 내년 봄까지 버티겠냐며 간판 점등 시위에 나섰습니다. 우리 지역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양천에서는 요양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요양병원 환자 1명이 확진된 후 일주일 사이 1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발언을 중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퇴장당한 공무원이 다시 회의에 참석하려면 시의회에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지난 주말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죠. 일상 회복 전환으로 잠시 숨통에 트였던 상인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 첫날 은평구 연신내 상인회장이 취재진에게 보내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상인들은 속상한 마음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며 방송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힘든 사정을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던 저녁 시간. 연신내 거리는 한산합니다. 식당은 더 썰렁합니다. 식당 안쪽은 아예 불도 안 켰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많이 좋았는데 지금 이 방역 조치 후로는 지금 거의 전멸입니다. 지금 24년 장사하면서 좀 어쩔 수 없이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니까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 찾았던 가게를 다시 가봤습니다. 손님이 가득했던 식당은 빈 테이블만 보입니다.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동안 하루 한 테이블이 전부입니다. 파티룸 예약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다 예약 취소되고 22개가 다 취소됐어요. 자영업자들은 내년 봄이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12월을 버텨서 1, 2월을 가고 그다음 봄 장사가 넘어가는 건데 자영업 대부분이 연말 장사를 못 해버리면 1, 2월을 못 버티잖아요. 2층짜리 고깃집은 1층만 열었습니다. 고깃집은 술집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라곤 하지만 예약 장부를 보면 답답합니다. 직원들, 내 가족들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시간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은 하루에 한두 테임 더 받는다는 그 자체만 해도 한 달이면 크거든요. 식당, 카페 등의 매장 영업이 끝난 시간. 매장 불은 꺼졌지만 간판 불은 켜져 있습니다. 연신내 상인회 회원들은 자영업자의 힘든 사정을 알리자는 의미로 매장 영업이 끝난 이후에도 간판 불을 끄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상인들이 하소연할 곳이 없잖아요. 뭐 누구를 자꾸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 상인들끼리 이렇게라도 거리에 나가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라도 해보자, 좀 알려보자. 사적 모임 가능 인원 4명.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 금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 달 2일까지 적용됩니다. 지금 시간이 밤 9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연말 분위기가 사라진 거리는 썰렁하고 연말 대목을 놓친 상인들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강화된 방역 조치로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아쉬움이 큽니다. 정부는 보상 범위를 넓히고 27일부터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네, 관련 내용을 소상공인 연합회 차남수 정책 홍보본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앞서 상인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상인들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방역 패스까지 적용되면서 지난번 거리두기 때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방역 패스 지금 현상은 위드 코로나로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이 사실 일상 회복의 기대감과 희망은 뒤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뭐 조치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또한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방역 패스 그리고 연말 특수 모든 것들이 소상공인은 다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역 패스 같은 경우에는 방역에 대한 책임감만 가중되고 그거에 따른 비용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한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논란이 됐던 손실보상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죠. 실효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20만 명 소상공인들에게 3조 2천억을 들여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계속 논란되고 있는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산정 방식의 문제. 왜냐하면 실제로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음수로 나왔을 때 그건 그 부분 또한 인건비를 4대 보험이 아니라 단순 아르바이트라든지 무급종사라든지, 그리고 그거를 실제 임대료는 내고 있지만 증빙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손실보상에 대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문제가 많아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액에 대한 100% 고정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금 사각지대 손실보상법에 시간 제한만 들어가 있는데 인원 및 시설, 그리고 더 나가서는 피해가 많은 일반 업종에게도 손실보상을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로 개선이 돼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소상공인 관련 공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코로나19가 끝이 보이지 않는 만큼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장기적인 대책, 우선 고려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장기적 대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라고 표현이 됩니다.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고정비이고요. 그 고정비라는 것은 임대료와 인건비로 표현되는데,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국가가 소상공인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매입을 해서 임대료를 좀 많이 차감해줘서 그분들이 저렴한 구조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대할 것이고요. 인건비 부분도 실질적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분들에 대한 세금 혜택이라든지 지원책이 필요할 겁니다. 더 나가서 유통구조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신속하게 제정되어서 산업의 제도화가 없어서 불공정 사례가 또는 독점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주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틀간 1,000명대를 유지했던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대 후반으로 올랐습니다. 22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805명인데요. 이 중에 160명이 은평, 92명이 양천 지역의 확진자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양천구 요양병원에서 지난 14일 환자가 최초 확진된 뒤 집단 감염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 발생 병동의 환자와 종사자를 전수 검사하고 병동 내 클린 구역을 구획해 감염 관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85.7%,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71.5%입니다.
서울 시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85.4%, 2차 접종률은 82.8%를 기록했습니다. 또 12월 말까지 기본 접종 완료 이후 3개월이 도래하는 서울 시민 중 50.1%가 3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발언을 중지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하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후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임기 말 시의회가 행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또 하나의 권위적 대못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은평구가 녹번 서글린 공원에 야간 조명을 활용한 휴식 공간 신비의 숲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비의 숲은 야간 조명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만든 공간인데요. 빛터널과 보름달, 토끼, 은하수 등 다양한 모양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비의 숲 운영 기간은 내년 2월까지며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은평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주민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조명을 활용한 휴식 공간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